우리가 지금 3주차 수업이란 말이야. 3주차. 그지? 자, 그래서 1단원에서 이제 지각과 생명체를 이루는 구성 물질인데 오늘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요거에 대해서만.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뭐냐? 물론 이제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되어 있겠다만 결국 그 세포 안에 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뭐 핵이니 뭐 이런 것들도 그냥 어떤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 몸 전체 갖고 생각하면 돼. 자, 일단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서 이거 중학교 때도 배우는 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야? 물이야, 물. 그지? 사실은 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거의 66% 정도가 이제 비율로 따지면 66% 정도 되는 거지. 근데 거기 보면은 물 얼마라고 돼 있어? 옆에 동그란 그래프 보면은.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람 전체로는 한 66% 정도 되는데 거기 나와 있지만 사람 기관 중에 간이라는 기관만 놓고 봤을 때는 물이 한 85%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몸 전체에서 물이라는 애가 가장 많아. 자, 그 다음이 뭐냐면 자,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그 다음으로 우리 몸을 많이 이루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지질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무기염류라는 거, 뭐 핵산이라는 거, 뭐 이런 요런 것들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주요 구성 물질이다 이거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탄단지라고 하잖아. 탄단지. 탄수화물은 그 비율이 매우 적기는 합니다. 이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이런 순서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주로 배울 거야. 물, 그 다음에 뭐 단백질, 지질, 그 다음에 핵산, 뭐 탄수화물, 요런 거에 대해서 이제 주로 배울 거다.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물이고, 그 다음이 단백질이고, 지질, 뭐 이런 순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3대 영양소라고 부르는 게 탄단지인데,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애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매우 낮아. 그지? 매우 낮은 이유가 뭐냐? 자, 대부분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은 게 결국 내 몸을 이루는 물질이 되는 건데 탄수화물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지만 대부분 에너지 만드는 데 써버리는 거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작 내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물.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다. 물 얘기하기 전에 요거부터 얘기하자면 그럼 이제 얘네들 물질은 이건데 얘네들의 원소는 어떻게 되지? 원소? 자, 우리가 물은 알다시피 무슨 원소로 돼 있어? H2O니까 수소와 산소라는 애로 돼 있을 거고 그다음에 물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애들 보자면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라는 원소로 돼 있고 뭐 거기에 뭐 황이라는 원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질이라고 하는 거죠. 탄소, 수소, 산소가 이제 주된 원소가 되고. 그다음에 뭐 무기염류는 이제 뭐 아니고 이제 핵산 같은 경우에도 탄소, 수소, 산소, 뭐 질소 거기에 인이라고 하는 원소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탄수화물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 자,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이루. 그래서 지금 우리 몸을 이루는 대부분의 물질들, 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어떤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 탄소, 수소, 산소를 포함하고 있죠. 이제 탄소, 수소, 산소를 공통으로 다 포함하고 있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탄소화물이라고 불러. 탄소화물. 그러니까 물을 제외한 내 몸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이른바 뭐다? 탄소화물이구나. 탄소화물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다. 탄소화물. 그것도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어서 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지. 그래서 특히 원소로 따지면 산소, 탄소, 수소, 질소가 가장 많고 이 원소들은 전체 질량의 90% 이상. 그러니까 원소로 따지면 어때? 지금 다 탄소, 수소, 산소가 가장 많은 거지?
근데 거기서도 질량으로 따지면 누가 제일 많다는 얘기야? 산소가 제일 많다는 얘기입니다. 산소, 뭐, 이수는 이제 해서 전체 질량의 한 90%를 차지한다. 그지? 뭐라. 그럼 그 어쨌든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자, 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뭐 일단 우리가 물은 알다시피 어때? 내 몸의 대부분을 차지한대. 그지? 우리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질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한 6% 정도. 뭐 물론 이제 부위에 따라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긴 하다만, 그지? 몸 전체를 봤을 때는 한 66%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요. 일단 이 물의 특징이 뭐냐면, 근데 물이라고 하는 녀석은 비열이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비열. 비열이 크다고요. 그럼 비열이 크다라는 거, 니네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뭐 이렇게 배우지 않을까 싶은데, 1학년 때, 2학년 때 배웠을 텐데, 비열이 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비열이 크면 열을 가했을 때 온도가 잘 안 변하는 거야. 잘 안 뜨거워지고 잘 안 식는 거거든. 그러면 봐봐. 내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걔가 비열이 커. 그러니까 나의 체온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내가 갑자기 추운 곳에 가고 갑자기 더운 곳에 가도 체온이 확 올라가거나 확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비열이 대단히 큰 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체온을 조절하고 유지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단 말이지. 그래서 물 하면 체온 조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체온 조절. 이제 비열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 있는 물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러 가지 운반 작용도 할 수 있어. 자, 세포 사이사이에도 다 물이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 몸속에 흐르는 혈액의 주성분도 뭐야? 물이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혈액 속에 영양소가 녹아서,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서 생기는 각종 노폐물들이 녹아서, 그게 이제 곳곳으로 운반이 되는 거지. 그 혈액이 운반한다는 얘기는 그 혈액의 주성분이 물이기 때문에 결국 물이 운반작용을 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요. 알겠네? 그 다음에 그 이제 혈액이 얘네도 운반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항체라는 게 또 들어있어서, 그지? 또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물이라고 하는 애는 굉장히 좋은 용매야. 그러니까 영양소나 노폐물이 녹아서 운반된다 그랬잖아. 뭔가 되게 잘 녹인단 말이야. 잘 녹이고 그 녹은 상태에서 걔네들이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매개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 몸 안에서도 뭐 세포흡이니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화학 반응이거든. 그런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매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물이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체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라고 하거든. 물질 대사.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 그 좋은 용매이다 보니까 잘 녹이고 녹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서로 화학 반응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 매개 역할을 해주는 게 내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어떻게 물 하면 요 체온 조절하고 관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 이제 보면 비열과 기화열이 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 이 물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들, 지금 단백질이니 지질이니 뭐 무기염류 제외한 뭐 핵산이니 심지어 탄수화물 이런 애들 다 통틀어서 뭐라 부른다 그랬어? 탄소 화합물이라 그랬잖아. 그럼 물은 이거 이제 나머지는 다 탄수화물이야. 그러면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도 대부분 다 탄수화물이야. 뭐 책상부터 컴퓨터, 뭐 플라스틱, 뭐 이런 거 다 종이까지 심지어. 그러면 이렇게 거기 이제 볼게요.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한 20여 종류밖에 되지가 않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들이라고. 그래서 그게 다 탄수화물인데, 뒷장으로 넘어가게. 그럼 뒷장으로 넘어가면 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이 탄수화물인 이유가
굉장히 탄소화합물은 굉장히 구조적으로도 안정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 그럼 그런 다양한 종류의 탄소화합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탄소라고 하는 애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이에요. 자, 탄소라고 하는 원소는 자, 여기다 쓸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일단 원자과 전자 라고 하는 게 4개가 있어. 4개. 그 원자과 전자라는 게 4개라는 이유는 우리 지난주에 공유결합 얘기했었잖아, 선생님이. 맞지? 원자과 전자가 4개란 얘기는 탄소는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누구랑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진 분자의 종류가 굉장히 어때? 다양할 거란 얘기지. 자, 탄소가 4개와 결합할 수 있는데 그 4개의 원자가 다 똑같은 애들일 수도 있고 다 각각 다른 애들일 수도 있고 2개 다를 수도 있고 3개 하나. 그지?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분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특히 탄소들끼리 결합을 할 때는 말이야. 탄소끼리 만약에 결합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또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일단 첫 번째, 탄소끼리 결합할 때는 거의 무한대로 결합이 가능해. 그럼 봐봐. 탄소가 자, 공유결합하면 이게 선으로 표시할 거야. 루이스 구조식이라 하는데 탄소가 2개가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고요. 혹은 필요에 따라서 탄소가 3개가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고 탄소가 4개가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어. 거의 뭐 맘대로야. 그러면 만약에 탄소가 2개가 결합했다고 하면 탄소 하나당 최대 4개를 결합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이렇게 3개가 결합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3개 이런 능력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 탄소가 3개가 결합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어.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요거 하나를 2개로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무한대로 결합이 가능하니까 그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분자는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 봐도 되는 거예요. 같은 원자들끼리 결합한다 하더라도.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 탄소들끼리 결합할 때는 단일 결합이라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이중 결합이라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삼중 결합이라는 것도 할 수 있어. 자, 예를 들어서 탄소 2개가 결합을 하는데 탄소 2개가 공유 결합할 때 단일 결합으로 공유 결합을 할 수도 있고 탄소 2개가 이중 결합으로 결합할 수도 있고요. 탄소 2개가 삼중 결합으로도 결합할 수 있다. 만약에 탄소끼리 이중 결합을 한다 그러면 각각의 탄소에는 이렇게 원자가 2개만 결합할 수가 있고 삼중 결합을 했다 그러면 각각 1개씩 더 결합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같은 2개가 결합하는데 단일 결합도 할 수 있고 이중 결합도 할 수 있고 삼중 결합도 할 수 있다고.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다고. 그럼 마찬가지로 같은 탄소가 2개지만 얘네가 어떤 결합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에 결합할 수 있는 원자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분자가 달라져. 다양한 애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계속 붙을 수 있어. 단일 결합은 나머지 탄소가 계속 붙을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만 삼중 결합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얘는 다양한 결합해가지고 다양한 모양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다양한 모양도 만들 수 있어.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여기 탄소가 무한대로 결합할 수 있다 그랬잖아. 탄소가 뭐 3개, 탄소가 뭐 4개, 탄소가 뭐 5개 쭉 이렇게 결합할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탄소가 그냥 얘네들처럼 그냥 쭈르르르 계속 한 방향으로만 쭉 이어지면서 결합을 하면 이런 모양을 우리가 사슬 모양이라고 불러. 사슬 모양. 마치 쇠사슬처럼 이렇게 그냥 사슬처럼 이어져 있다 그래서 사슬 모양이라고. 이런 애들. 그런데 봐봐. 탄소가 계속 일직선으로만 쭉 붙으란 법은 없거든. 만약에 탄소가 여기 와서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요. 탄소가 4개인데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붙다 여기에 가지 마치 나뭇가지 가지 새로운 가지 하나 나오는 것처럼 붙을 수도 있어. 이런 모양은 가지 달린 사슬 모양이라고 불러. 가지 달린 사슬 모양. 그
다음에 봐. 만약에 여기 탄소가 5개가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일직선으로 결합할 수도 있지만, 일직선으로 결합할 수도 있지만, 얘네가 고리 형태로 결합할 수도 있어. 만약에 5개가 고리 모양으로 결합하면, 이런 식으로도,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오각형 모양, 이렇게 결합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각각의 탄소 주변에는 이렇게 2개씩의 다른 원자들이 와서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이거지. 사슬 모양도 만들 수 있고, 뭐 가지 달린 사슬 모양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고리 형태의 고리 모양의 어떤 분자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탄소 화합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과 같은 생명체를 이루는 주요 구성 물질들도 대부분 탄소 화합물이다. 구조적으로도 좀 안정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특히 요 특징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분자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좋은 거야. 사실 우리가 이제 얘기할 이 단백질이니 뭐 이런 핵산이니 이런 애들이 굉장히 복잡한 분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복잡한 분자를 만들기에는 얘만한 게 없는 거야. 탄소화합물 얘만한 게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생명체의 구성 물질들이 대부분 탄소화합물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거기에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니 지질이니 핵산이니 탄소화물인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누가 나오냐면 물 다음으로 이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단백질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단백질. 자, 단백질. 자, 두 번째가 되겠지. 아까 물이 1번이었으니까. 자, 단백질. 그래서 이제 물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근데 지금 여기 써놨다만 그 단백질이라는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로는 자, 탄소화물이니까 탄소, 수소, 산소에다가 우리 뭐 중학교 때도 배설에서도 배웠다만 질소라는 원소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 황이라는 원소도 이렇게 포함된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뭐 혹자는 촌스라고 외우기도 하지, 촌스. 그래서 단백질이라는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 단백질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분자거든. 자, 단백질은 말이야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조그만 분자들이 무수히 많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게 단백질이야. 자, 그런데 이 단백질은 봐봐. 이 단백질은 내가 먹는 단백질이 아니고요. 내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에서 아미노산을 얻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야. 자, 내 몸에 있는 근육도 단백질이에요. 머리카락도 뭐야?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요소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이거지. 근데 그 단백질을 만드는데 이제 아미노산이 쓰이는 거고, 이 아미노산 우리가 음식으로부터 얻는 건데, 이 단백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아미노산은 토탈 20종류가 있어. 20종류가 있어. 자, 그러면 요게 중요해. 그럼 이 아미노산이라는 분자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 요거 꼭 메모하고 발표해놔야 돼. 잘 봐. 자, 선생님이 구조식이라는 걸로 그리면 이제 요렇게 그릴 수가 있어. 자, 요렇게 그릴 수 있거든. 요게 아미노산이라는 분자가 요렇게 생겼어. 자, 그래서 이때 저 봐봐. 아까 얘기했지만 구성으로 질소 들어있다 그랬지? 특히 여기 질소하고 수소 2개가 결합되어 있는 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미노기라고 불러. 알겠니? 아미노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 부분 있지? 탄소하고 양쪽에 산소 2개 붙어 있고 거기에 수소. 요 부분.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카복식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탄소에 여기 수소 하나 붙어 있고 양쪽으로는 아미노기니 카복식이냐 일종의 작용기라고 하거든. 작용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아미노산이 몇 종류 있다 그랬어? 20종류 있다 그랬지? 모든 아미노산이 이 부분은 똑같이 생겼어. 근데 어디만 다르냐면 여기만 다른 거야. 여기만. 여기 선생님 지금 R이라고 써놓은 데 있지? 여기에 이제 어떤 원자나 어떤 분자가 결합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곁사슬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세포 안에서 이런 아미노산들이 이제 여러 개가 결합을 해서 나한테 필요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봐. 이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게 중요한데. 자, 아미노산이 이렇게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또 다른 아미노산이 이렇게 하나가 더 있다고 치자, 이렇게. 응? 내가 볼 때 우리 오늘 준 프린트에서 이것만 알아도 내가 볼 때 한 반은 한 거야. 이것만 알아도 반은 한 거라고 보면 돼.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아미노산 예를 들어 두 개가 있어. 얘네가 이제 결합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한쪽 아미노산에 요거 뭐라 그랬지? 요거 뭐라 그랬어? 카복식이라고 한다 그랬지? 이쪽 아미노산에 카복식이 하고 이쪽 아미노산에 여기가 뭐라고? 요거 선생님이 아미노기라고 한다 그랬지? 자, 얘네 사이에 결합하는 거야. 얘네 사이에 결합을 하는데 결합하면서 요렇게가 빠져나가. 자, 요거 빠져나가면 요거 뭐 될까? H가 두 개에 O 하나잖아. 뭐가 빠져나가는 거야? 물이 빠져나가면서 두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게 돼요. 물이 빠져나가면서 결합을 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탈수 축합에 의해서 결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탈수 축합. 다시 얘기할게. 아미노산이란 분자 두 개가 결합할 때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가면서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결합하는 것을 탈수 축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요 물이 빠져나갔지? 그럼 봐봐. 탄소하고 요 질소하고 직접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야. 물이 빠져나가면서. 그럼 그 결합한 부분만 여기다 따로 쓰자면 여기서 OH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NH가 이렇게 남았을 거 아니야. 맞지? 얘네가 직접 이렇게 결합한다고,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요렇게 결합을 했을 거 아니야. 요 결합.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 색깔이 잘 안 보여.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요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 이렇게 불러. 뭐 한다고?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자, 다시. 아미노산 두 개가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결합한다고요. 알겠니? 아미노산 두 개가 물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이런 아미노산들이 뭐 몇 개가 결합하고 어떤 순서로 결합하는지는 이제 다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원하는 필요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니? 그럼 하나만 얘기해 볼까? 자, 이거 잠깐 지울게. 자, 만약에 여기에 아미노산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 여기 이제 아미노산이야. 또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이 하나 이렇게 있어. 자, 결합했어. 요 결합 뭐라 부른다고? 요 결합 뭐라 부른다고? 무슨 결합? 무슨 결합?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물이 빠져나가면서 결합을 하면 그 결합한 부분을 뭐라 부른다고? 펩타이드 결합이라 부른다고. 그러면 아미노산 두 개가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알겠니? 그러면 만약에 이 아미노산이 100개가 결합한 거야. 물론 뭐 무조건 100개는 아니야. 뭐 필요에 따라서 10개만 결합할 수도 있고 20개 결합할 수도 있다만 100개가 결합하면, 자, 100개가 결합했어. 만약에 펩타이드 결합이 몇 개가 있겠니? 펩타이드 결합 몇 개가 있어, 시영아? 되게 쉬워. 두 개일 때 하나 아니야. 그치? 세 개일 때 두 개일 거 아니야. 자, 아미노산이 N개가 결합을 하잖아? 그러면 그 아미노산들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가 있다고? N-1개가 있는 거야. 알겠니? 실제로 세화여고 갈 거 아니야. 세화여고 갈 거 아니야. 뭐 모르지만 어쨌든 가려고 하잖아. 학교 시험에 이거 나옵니다. 기억하시라고요. 알겠지? 아미노산이 N개가 결합하면 걔네들 사이 펩타이드 결합은 N-1개가 있다. 그지?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알고 있으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이 무수히 여러 개가 이렇게 결합을 하잖아. 그럼 이렇게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이 뭐 폴리펩타이드라고 하고요. 그럼 폴리펩타이드들이 또 모여서 이제 결국에는 단백질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니? 자, 아미노산이 겁나 많이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이어진 걸 뭐라고 한다고? 폴리펩타이드라고 한다고요. 그 폴리펩타이드 자체가 단백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폴리펩타이드들이 또 여러 개가 결합을 해서 이제 큰 또 단백질 덩어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 이거야. 알겠니? 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쓰일 수 있는 아미노산은 이제 20종류가 있고, 그지? 그래서 걔네들끼리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을.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이 또 얘네가 뭐 접히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구조들이 있어. 그래서 그 구조가 어떤 구조이냐에 따라서 만들어진 단백질의 어떤 기능이나 성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알겠니? 그 다음에 그럼 이런 단백질로 어디에 쓰이냐? 방금 자, 우리 몸에 있는 근육.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서 여러 가지 효소들 나오거든? 효소. 그 다음에 지금 너희 나이 때 왕성하게 분비가 되고 있지? 호르몬. 심지어 뭐 머리카락. 응?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우리는 못 느끼지만 세균이나 병균이 들어오면 그걸 물리치는 항체라는 거 있어. 항체. 응?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단백질이야, 단백질. 성분이.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근육을 만드는 데 쓰이는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효소로 쓰이는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머리카락이 될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야. 우리 몸 안에서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그지? 요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이제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진 부분이다. 라는 거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 그 다음 이번에는, 그러니까 야, 이걸 통해서 하는 일도 확인할 수 있는 거다, 얘들아. 호르몬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라 했으니까 뭐야? 우리 몸에서 어떤 생리 기능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될 거고, 항체가 단백질이라 했으니까 또 우리 몸의 어떤 방어작용을 또 담당하기도 할 거고요. 맞지? 그 얘기 지금 나와 있니? 거기 보면 나와 있지. 뭐 기능에 따른 구분, 그래서 뭐 효소, 항체 형성, 생리작용 조절,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얻은 단백질은 에너지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할 거고요. 이제 얘를 통해서 뭐 단백질이 하는 일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뭐야? 탄수화물이라는 애가 나와, 탄수화물. 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탄수화물이네, 그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뭐 이런 뜻이니까, 그지? 자, 얘도 단백질과 일단 구성원소를 살펴보자면, 탄소와 수소와 산소라는 애로 이루어져 있어. 그지? 자, 이 탄수화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몸을 이루는 비율은 매우 작아요. 대부분 어디에 쓰인다고?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에너지 만드는 데 쓰여, 대부분. 그지? 그래서 주 에너지원이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탄수화물은 주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에서 얻은 탄수화물은 대부분 에너지 만드는 데 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통해서 단백질을 먹으면 그 소화된 단백질을 흡수한 거 갖고 또 다른 단백질을 만들어서 내 몸을 만드는 데 쓰는데 탄수화물은 에너지 만드는 데 주로 쓴다는 얘기야. 주 에너지원이란 얘기지. 참고로 1g당 4kcal의 에너지를 준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지? 자, 이 탄수화물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그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지? 거기 밑에 뭐 3, 4, 5번 내용은 뭐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탄수화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뭐 작은 탄수화물, 가장 기본이 되는 탄수화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단당류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 단당류. 이렇게. 자, 그러니까 니네 앞으로 공부할 때 있잖아, 얘들아. 당자가 들어가면 이거 다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단당류 중에서 제일로 유명한 애가 누구야? 포도당. 포도당. 포도당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과당이라는 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갈락토스라는 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가서 핵상에서 나오겠다만 리보스라고 하는 당도 있고 뭐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놈도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런 애들. 자, 그 얘네들은 대부분 탄소를 여러 개를 갖고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도 나눠. 탄소를 몇 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단당류를 또 구분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당은 분자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C6에 H12에 O6이거든? 자, 그럼 얘는 탄소가 몇 개가 있는 애야? 6개가 있는 애잖아, 6개. 그럼 약간 육각형 모양을 띄워. 보통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 나타낼 때는 이렇게 육각형 모양 그린다고, 이렇게 육각형 모양. 알겠어? 그러니까. 그러면 포도당의 경우에는 육각형 모양으로 나타낼 때, 이거 봐봐. 그럼 여기에, 요 꼭지점에 해당되는 자리에 뭐가 있는 거야? 탄소가 이렇게 다 있는 겁니다, 탄소가. 분자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탄소가 있고, 걔네들 뭐 위아래로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원소들이 이렇게 뭐 작용기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붙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얘는 탄소가 6개이기 때문에 단당류 중에 탄소가 6개니까 6탄당이라고 표현해. 6탄당. 알겠어? 6탄당이라고 표현해. 그 다음에 뭐 과당하고 갈락토스도 비슷한 거고, 하나 봐야 될 건 여기 리보스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리보스. 뭐 디옥시 리보스 똑같은 애인데. 자, 얘는 그 모양이 보통 오각형으로 이렇게 나오거든. 오각형으로. 그럼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대로 꼭지점에 탄소가 있다 생각하면 돼. 원소가. 근데 얘는 여기에 산소가 하나가 있고요. 탄소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탄소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그 위에 탄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 그럼 탄소가 총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5개지? 이런 애들 단당류 중에서도 5탄당이라고 표현한다고. 알겠네? 그래서 가장 탄수화물 중에 가장 크기가 작으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탄수화물을 우리가 단당류라고 한다. 단당류는 또 그 안에 탄소가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6탄당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혹은 5탄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런 단당류가 이제 서로 결합해. 2개가 결합합니다. 단당류 2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이당류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당류. 알겠니? 자, 단당류가 2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 이당류. 이렇게. 그럼 이당류에 뭐가 있을까? 엿당이라는 게 있어. 자, 엿당은 뭐야? 포도당이 결합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지? 이거 중학교 때 하는 거 아닌가? 안 하나? 자, 이거 외워둬야 돼. 포도당 2개. 그러니까 포도당 분자 2개가 결합하면 엿당이 되는 거고요.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음식에 많이 들어가는 설탕 분자도 얘도 따지면 이당류인 거야. 그럼 얘는 포도당하고 뭐야? 과당이라는 거 이렇게 결합한 거고. 그러니까 요 분자 하나와 요 분자 하나가 결합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젖당이라는. 젖당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 그러니까 엄마의 모유라든지 아니면 이런 동물들 우리가 뭐 우유 마시잖아. 젖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 거야. 그지? 얘는 포도당이라는 분자 하나와 갈락토스라는 분자 하나가 단당류가 결합해서 만들어지. 이런 것들이 있어. 알겠니? 자, 하나만 더. 그래서 단당류 2개가 결합한 게 이당류입니다. 니네 나중에 학교 시험 볼 때 요거 암기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외워놔. 엿당은 포포, 설탕은 포과, 젖당은 갈락토스. 요거 꼭 외워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럼 이런 단당류가 무수히 많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뭐다? 마늘 다자를 써서 다당류야, 다당류. 다당류. 그래서 대표적인 다당류로 뭐가 있는 거다? 녹말, 셀룰로스, 뭐 글리코젠,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까 선생님이 요거 이제 육각형을 표시한다 그랬잖아. 봐. 그러니까 니네 이당류는 이렇게 육각형이나 오각형 모양으로 생긴 게 이게 2개가 요런 그림이 나올 거고, 다당류는 어떻게 돼? 요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된 단당류가 2개 이상 매우 많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다당류라고요. 자, 특징이라고 한다면 탄수화물 중에서 단당류하고 이당류는 물에 잘 녹아.
뭐 한다고? 물에 잘 녹아. 물에 잘 녹는 데다가 맛을 보면 단맛이 납니다. 반면에 우리가 다당류라고 하는 애들은 얘는 물에 잘 안 녹아. 얘는 물에 잘 안 녹아. 물에 잘 안 녹습니다. 그 다음에 맛, 우리 밀가루가 녹말이잖아. 단맛이 나 안 나? 안 나.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고소한 맛 나는 거지 단맛 나지 않습니다. 맛으로 보면 단맛 나지 않는. 자, 그리고 참고로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아까 봐봐. 아까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이 결합할 땐 중간을 펩타이드 결합이라 부른다 그랬지? 봤지? 요 단당류와 단당류 사이에 요 결합은 뭐 글리코사이드 결합, 뭐 글리코시드 결합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참고만 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다당류에서는 여기서 뭐 요거 좀 봐야 돼. 자, 녹말 같은 경우 보통 우리가 어디서 얻지? 밀가루, 식물이지, 식물. 보통 녹말이라는 다당류는 식물들이 저장을 해놓을 때 걔네들이 줄기나 뿌리에다가 자기들이 만든 양분이 남는 걸 저장할 때 녹말로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녹말은 식물의 저장 형태다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안 써져 있으면 저장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셀룰로스라고 하는 거. 자, 요거는 우리 세포에 대해서 아마 조금 배웠잖아. 중학교 때 배우지 않니? 동물세포, 식물세포 배우지 않니? 식물세포는 뭐가 있지? 동물세포와 달리 모양이 약간 육각형 이렇게 규칙적이잖아. 세포벽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지. 바로 이 셀룰로스라는 다당류가 그 세포벽의 성분이 됩니다. 세포벽의 성분이 되고, 자, 그 다음에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건 있지. 글리코젠. 혹은 글리코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자, 요거는 야, 봐봐, 얘들아.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남는 탄수화물은 내 몸 안에서 글리코젠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돼요. 어디에? 간, 근육 이런 데 저장이 되거든. 그래서 글리코젠은 동물이 저장할 때 동물의 저장 형태다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써져 있다면 뭐 별표 줄을 좀 이렇게 딱 거놓을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을 제외한 나머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탄수화물,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다. 그지? 해봤다라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요 지질, 뭐 핵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합시다. 알겠지?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